안녕하세요. 체험단 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전화사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체험단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좀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지금 하루 조회수 100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체험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팁 같은 것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체험단 사이트가 엄청 많죠. 네이버에도 검색만 해도 체험단 사이트 많으니까 일단 검색을 하셔야겠죠. 블로그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조회수가 100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상관없고요.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수수료 무료인 리뷰노트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그 외에는 강남 맛집이랑 레뷰 그 외에 체험단이 정말 많아요. 100군데 이상 넘게 있는데 아무데나 본인이 판단해서 뭐 하셔도 되고요. 근데 너무 많이 사이트를 이리저리 가입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대표적인데 한 두세 군데 정도는 가입을 해서 이렇게 자기 지역을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했을 때 경쟁률도 항상 당연히 음식 같은 경우를 다들 많이 하겠지만 뭐 음식 제공이 정말 뭐 5만원 이상 10만원 이렇게 비싼 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 경쟁률이 세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센 거는 떨어진다 생각하고 일단 신청 무조건 해봐라. 그게 뭐 떨어졌다 해서 내가 페널티 먹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신청을 해도 되는데 초반에는 좀 그래도 경쟁률이 낮을 만한 것들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볍게 식사한 카페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2인 기준이 제일 많아요. 2인 기준. 제발 1인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저도 친구 한 명이 딱 같이 항상 가는데 매번 부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고 싶은데 1인 체험들이 잘 없어요. 뭐 어쨌건 주로 블로그를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족이나 남친구나 여자친구나 그렇게 데리고 가서 먹여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을 때 세팅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간다.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신청이 했는데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리 문자로 예약을 합니다. 문자로 예약을.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레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레뷰 체험단으로 선정되어서 연락드립니다.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명이서 방문하는데 할 건데 예약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장이 오겠죠. 뭐 그날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주말이나 이럴 때 피해서 좀 와달라, 뭐 여러 가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협의를 했으면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약해서 이제 방문을 하면은 약속을 꼭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예약을 이렇게 받았는데 블로거까지 체험단 모집을 해서 그 체험단에도 돈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블로거들이 와서 제 시간에 방문하고 깔끔하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노쇼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먹고 나서 먹튀를 하는 사람도 있어. 먹튀를 하거나 업로드를 제대로 안 하면 당연히 체험단에 페널티를 먹게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시간 약속도 어긴 적도 없고 업로드도 무조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제가 항상 올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긴 한데 은근히 이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이 서로 간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방문을 처음 했을 때 제발 쭈뼛쭈뼛 하면서 그 체험단인데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예약했는데요 라고 한 명 하고, 보통은 예약했다라고 하면 한 10군데 중에 9군데 이상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 자리를 미리 마련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먼저 혹시 체험단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하면 되죠. 근데 먼저 입 밖으로 저 체험단 왔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그리고 조금 엄격한 곳 같은 경우는 체험단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크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체험단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반 손님으로 위장을 해서 거기에 가서 그냥 영수증 가지고 이거를 뭐 첨부를 하면은 돈을 주는 거였는데, 그거를 제가 제대로 숙지를 안 해가지고 이거 왜 예약이 안 돼 있냐, 나 이거 체험단을 왔는데 라고 해서 난리를 피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직원들이 다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 그 사전에 가이드를 꼭 잘 봐야 돼요. 가이드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는 곳이 많고, 특히 숙박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 다 아마 그렇게 금요일 토요일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맛집 같은 경우도 저는 금요일 토요일 사람 많이 붐빌 만한 시간대에는 항상 예약을 좀 피했습니다. 이게 좀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은 약간 피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것도 센스 있게 약간 시간을 서로 조율을 해서 방문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그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체험단을 내가 처음 만약에 한다 하거나 몇 번 간지 얼마 안 됐더라도 그 사장님과 직원들 입장에서는 체험단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엄청 많이 그런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블로그 수익화를 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저는 이 협찬으로 받기 전에 체험단을 해봐라. 그 체험단에 한창 맞들릴 때는 진짜 이것저것 다 신청해서 갑자기 막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스케줄이 한 5개 신청했는데 4개가 신청이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이거 100명 뽑는데 5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뽑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인플 되기 전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조회수도 1000도 안 나오는 때도 제가 신청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내가 블로그를 엄청 키워서 나중에 체험단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하다 보면은, 그리고 도전을 어쨌건 신청을 많이 하면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우리 그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목이나 첫 번째 제일 위에 상단에 적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지켜주시고 양심적으로 뒷광고 하지 말고 딱 양심적으로 지키고, 그렇게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 되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공짜로 먹었으니까 이거 올리기 귀찮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먹고 나면은 먹을 때는 맛있어. 기분도 좋아. 집에 가면은 눕고 싶고 글쓰기 싫어, 귀찮아. 마감되기 하루 직전에 그냥 어거지로 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협찬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블로그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플레이스나 일반 블로그 탭에 상위 노출이 되는 거를 그렇게 꾸준히 돼야지 사람들이 검색도 하고 많이 찾아오잖아요. 약간의 그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먹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거 최대한 내가 한번 제목도 바꿔보면서 이런 식으로 올려볼까? 스마트 블록 노려볼까? 라고 하면서 연습 삼아 나름대로 열심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위 노출되면 기분 좋잖아요. 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체험단으로 갔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그 보니까 선정을 업체에서 직접 블로거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님이 직접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선정을. 근데 거기는 아마 사장님이 직접 보고 저를 뽑으셨겠죠. 근데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더니 막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시고 따로 별도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제가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주력이 되는 메뉴가 뭐냐,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잘 팔리냐, 주차 정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꼭 물어봐야 돼요. 주차나 이런 것들 특히.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나중에 사기 노출 됐을 때 제가 그것도 한 번 더 나중에 따로 방문도 했거든요. 내돈내산으로 친구랑 또 맛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또 알아봐 주시고, 그때 역시 이거 사기 노출 그때 돼서 너무 고맙다, 아직까지 상위 노출 된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부담감 가져서 내가 물론 얻어먹은 거에 대해서 글을 쓰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 목숨 걸고 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1일 1포스팅의 주제가 또 되잖아요. 그러면 기왕하는 거 상위 노출 한번 줘보자. 그럼 나의 커리어도 내 블로그에 상위 노출 한 개 더 어차피 되고 조회수도 오르고 서로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체험단으로 왕창 하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섞어서 해야 이게 재미도 있고 금전적으로 수익도 얻는 거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세이브 되는 개념이죠.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생활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 그리고 조회수가 4,000 이상 넘어갔을 때 레뷰에 프리미어도 신청을 꼭 해보세요. 프리미어 신청해서 거기에 있는 체험단들은 전부 다 포인트를 줘요. 포인트를 추가로. 그게 다 돈으로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짜긴 해요. 대부분 뭐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이런 식밖에 주진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주는 포인트는 5만 포인트나 10만 포인트 주는 것도 있습니다. 딱 목표를 잡고 25년도 내가 1방문자 클립 빼고 한 4,000까지 5,000까지 찍어보겠다, 1일 1포스팅 이상 해보겠다, 이렇게 잡고 체험단을 저는 항상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인플루언서를 노리는 경우는 체험단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 시기에는 인플루언서가 워낙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잡블로그로 내가 좋아하는 주제 여러 가지 쓰고 체험단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체험단 얘기를 하는데 낙타님 저 그래도 체험단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재미 들려서 여러 번 계속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한 번 갔을 때 뭐 5만원 6만원 많으면 10만원까지 어쨌건 내 식비를 세이브를 하잖아요. 그게 쌓이면은 정말 큰 금액이 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밥 한 끼 외식에서 먹으면은 보통 둘이서 먹으면 뭐 3만원 5만원 비싸면 10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먹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가서 뭔가 내돈내산으로 친구랑 밥을 먹는데 계속 이 생각 든다니까? 아, 와, 이거 나 체험단으로 하면 이거 그냥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내 돈 내야 된다고? 계속 이런 생각 들어요. 돈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전 요즘엔 친구랑 약속 잡을 때도 한 일주일, 이주일 뒤로 잡고 그 근처에 체험단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일로 와. 나 지금 체험단 됐다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 떠오르는 어플이죠. 슈퍼 멤버스라고 있습니다. 슈퍼 멤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요것도 등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블랙 등급 이상이 만약에 되면은 무료로 먹을 수 있고 레드 등급만 되더라도 70% 할인이 되니까 이게 좋은 점이 당일에 돼요. 당일에. 그리고 예약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방문을 해도 된다. 이게 정말 다른 체험단에 비해서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슈퍼 멤버스로 해서 햄버거 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내가 예약을 안 하고 그냥 신청해서 그냥 가서 먹어도 이거 뭐라 안 하려나 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거의 만석이었어요. 거기다가 약간 눈치가 보였는데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직원분이 바로 이거 이용하면 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 멤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 가입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더 힘들 수가 있겠지만 뭐 일일이 예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리뷰노트, 레뷰, 강남 맛집, 그 다음에 이 슈퍼 멤버스까지 요 4개는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아시겠죠? 그 외에 또 순위별로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체험단 사이트를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너무 이름 없는 거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뭐 디너의 왕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엄청 많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많이 가입을 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들어가고 또 본인이 맞는 사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좀 잘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저는 강남 맛집이 이상하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노트랑 레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편하거나 이게 좀 신청이 잘 되네 그런 사이트를 계속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를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도 블로거지의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항상 당당하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음식을 제공받았으면은 최대한 열심히 써드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조건을 지불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도 홍보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은 어쨌건 서로 좋은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튀하지 마시고 약속 꼭 지키고 그렇게 즐거운 블로그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화, 뭐 돈 버는 이런 거는 저도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기 어려운데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수익화는 뭐 블로그에 뭐 유튜브에 이렇게 워낙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